제발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그 비타민C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가 비타민C를 잘못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덜 늙으려고 챙겨 먹는 이 하얀 알약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 내 위장을 깎아내리는 염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콩팥을 막아버리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고 보면 매일 아침 빈속에 털어넣은 비타민C가 위벽을 헐게 만들고 물 없이 삼킨 그 알약이 몸속에서 칼슘과 엉겨붙어 뾰족한 유리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이거 먹고 10년이 젊어졌다는데 왜 나는 속만 쓰리고 가스차고 몸만 더 무거울까요? 그건 비타민C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독이 되는 방법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진짜 약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담았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밥처럼 비타민C를 챙겨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머니, 껍질 깎은 사과를 식탁 위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갈색으로 변하고 쭈글쭈글해지죠.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화된 겁니다. 쉽게 말해 늙고 녹슨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레몬즙을 싹 뿌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지나도 뽀얗게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숨 쉬고 밥 먹을 때마다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혈관을 녹슬게 하고 주름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레몬즙 역할을 해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제 이웃집에 박 여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서 치과를 1년 내내 다니셨는데 안 낫는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셨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마디 했습니다. 비타민C 하루에 2알만 드셔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2주 뒤에 저한테 고맙다며 떡을 해오셨습니다. 피가 싹 멈췄다고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터지는 계열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고 치과 치료만 받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테이핑해주는 우리 몸의 혈관 수리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나이 들면 피부 처지고 무릎 관절 쑤시고 혈관이 약해지는데 이게 다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콜라겐 영양제 많이들 드시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빠져나가요. 비타민C는 콜라겐이라는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필수 접착제입니다. 관절, 혈관, 피부 탄력 지키고 싶으시다면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좋으니까 많이 먹자 해서 한 번에 3알, 4알씩 털어넣는 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거 비싼 소변 만들고 계신 겁니다. 비타민C는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랑 똑같습니다. 물을 한 번에 한 바가지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다 마시던가요? 아니죠. 그냥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도 비타민C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000mg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흡수율이 5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몸이 너무 많네?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 똑똑하게 나눠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속 혈중 비타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식후에 1알, 저녁 식후에 1알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한 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작용 이야기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우리 시니어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집중해 주세요. 먼저 속쓰림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리다는 분들 대부분 빈속에 드셔서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 물질입니다. 위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작전을 씁니다. 식사 도중에 드시거나 숟가락 놓자마자 물과 함께 드세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서 속쓰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만약 그래도 속이 쓰리다면 산성을 중화시킨 중성 비타민C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공포의 결석,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2013년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의학에 실린 연구를 보면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의 경우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남성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죠. 결석을 막는 첫 번째 비법, 바로 물입니다. 비타민C 드실 때 물 한 모금으로 알약만 꿀꺽 넘기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물을 드셔야 수산이 뭉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C 드실 때는 반드시 큰 머그컵으로 물 한 잔, 약 300ml 이상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 용량 조절입니다. 과거에 요로결석을 앓으신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남성분이라면 고용량 요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500mg에서 1000mg 사이로 드시고 보충제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 비법,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입니다. 마그네슘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B6는 체내에서 수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함께 드시는 것이 단일 제제만 드시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헷갈려 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먼저 우리 몸을 살리는 알아두면 득이 되는 꿀팁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삼겹살이나 소시지 먹을 때 비타민C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거나 햄 같은 가공육을 먹을 때 위장 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니트로사민이 생성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암을 100% 막아주는 방탄조끼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암 물질의 공격을 줄여주는 훌륭한 방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 드실 때 채소와 함께 비타민C 하나를 챙겨 드시는 건 아주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변비가 심한데 비타민C 왕창 먹으면 해결된다던데요?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설사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물을 끌어당겨서 변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변비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딱딱한 변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이걸 변비약처럼 매일 쓰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 장내 환경이 산성으로 유지되어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변비 치료 목적보다는 장 건강을 돕는 보조제로 생각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라면 먹고 자면 붓는데 비타민C가 붓기를 빼주나요? 직접적으로 붓기를 쏙 빼주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라면 먹고 붓는 이유는 나트륨 과다 섭취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나트륨 배출도 원활해지고 붓기도 빨리 가라앉겠죠? 그리고 라면 튀길 때 산패된 기름 성분이 걱정되신다면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그 나쁜 영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면 드실 때 김치만 드시지 말고 비타민C도 챙기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비타민C를 찾는데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간이 알코올을 해독할 때 비타민C를 엄청나게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유독 피곤한 이유 중 하나가 체내 비타민C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 전후로 비타민C를 드시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해장국도 좋지만 비타민C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숙취 해소의 지름길입니다. 단, 술 때문에 위가 예민해져 있을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C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려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 이 성분을 합성할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지방이 효율적으로 타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지방을 직접 빼주는 건 아니지만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 잘 돌아가게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세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와 오해 3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팩트로 바로잡아드립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등산 갈 때 물병에 비타민C 타서 마시면 독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비타민C를 물에 녹이면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공기와 만나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비타민으로서의 효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신맛 나는 맹물을 드시는 거죠. 독극물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까운 영양제 버리는 꼴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타셨으면 바로 드시는 게 좋고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C만 먹으면 자꾸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와요.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비타민C가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넘어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생깁니다. 이건 내 몸이 지금 섭취한 양을 다 흡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욕심 부리셨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겁먹지 마시고 양을 조금 줄이세요. 3알 드시던 걸 2알로, 2알을 1알로 줄이시면 가스가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꼭 들으세요. 비타민C 먹고 혈당 쟀더니 수치가 이상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면 일부 자가혈당 측정기에서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해서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짜 고혈당이죠. 깜짝 놀라서 인슐린 더 맞으시면 저혈당 쇼크 올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비타민C 섭취 후 몇 시간 뒤에 혈당을 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200% 활용법까지 싹 다 알아봤습니다. 제 지인 중에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등산 다니고 안경 없이 신문 보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비결을 여쭤보니 딱 하나랍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밥 먹고 비타민C 1알 먹은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지킨 겁니다. 건강은 비싼 보약 한 번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무심코 챙겨 먹는 그 비타민 1알, 물 한 잔이 쌓여서 10년 뒤에 지팡이 없이 걷는 튼튼한 다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먹는 도중이나 숟가락 놓자마자 먹는다. 그래야 속이 안 쓰립니다. 둘째, 한 번에 왕창 먹지 말고 아침, 저녁 나눠서 먹는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결석이 걱정된다면 물 한 컵 가득 마시고 하루 1000mg 이하로 조절한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에이 귀찮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비타민C 1알 챙겨 드세요.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은 엄청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이 작은 영양제 하나를 제대로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사들도 인정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대로 지혜롭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자녀분들과 웃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그게 저 건강연구소 TV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야, 비타민C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난대 하고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